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예, 예쁜 브로치를 다셨는데 아이러브 도봉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러브 도봉. 예, 이거 늘 달고 다니시는 거죠? 요새 거의 달고 다닙니다. 네, 오랜만에 좀 시그니처. 시그니처. 네.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국민의힘 새로운 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벌써 그러네요. 예, 지금 TV 토론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은 라디오 토론이고 어젯밤에는 채널A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좀 늦은 시간 하긴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다 보진 못했고요. 그건 봤어요. 질문이 되게 맵던데. 네, 질문이요. 그 OX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 후보한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나경원 후보한테 뭐 서울시장 나갈 거냐. 예. 뭐 원희룡 후보한테 나온 거 나온 후회 안 하냐. 그래서 질문이 진짜 매운데 약간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질문이 매웠다. 네. 아무래도 근데 뭐 좀 매운 질문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차분한 톤으로 진행됐던 것 같고 예. 후보들 간의 정책 질의를 저는 이번 전당대회 들어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물리적인 충돌 사태 때문에 좀 조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 감정이 고양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극단적인 상황들도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후보자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도 네. 처음에는 그냥 공방을 주고받는 정도였다면 점점점 더 그 감정이 계속 실려가지고 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을 어쨌든 새 후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결국 당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다 네. 중진들이시고 예. 또 당에 이제 대표를 했던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자면 당권 때문에 우리가 죽어라고 싸워서는 당이 상처받겠다는 생각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네. 정치적 책임감 같은 것들을 생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그 뭐 보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지난번 합동연설회장에서 폭력 사태 일으켰던 예. 분들이 대부분 유튜브를 진행하는 극렬 유튜버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네. 당에서는 수사 의뢰도 좀 검토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사태를 좀 접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셨어요? 그동안 당 생활하시면서? 많이 봤죠. 근데 왜 이렇게 폭력 사태까지는 이어지진 않다 하더라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 좋은데 너무 우리 정치가 유튜브한테 휘둘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제일 앞좌석에서 제일 오랫동안 딱 기다리면서 이분들이 뭐 자리 싸움도 좀 하고 그 와중에 또 감정도 격해지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일은 아니거든요. 보면 과거에 뭐 기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자유한국당 때 제일 많이 그 언론계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던 게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하거나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그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이 진을 쳐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네. 인해 장벽이 이렇게 딱 장막이 쌓여 있었던 네, 맞아요. 있었다면서. 취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가려서.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도권의 언론으로부터 정치가 대중들에게 닿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극단화되고 감정이 고양된 상태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치를 접하게 되면 증오 내지는 일방적 지지 이렇게 양분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튜브의 가장 큰 유인 동기는 뭐 현장을 전한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 명분인 것 같고 실제로는 결국에는 유튜브의 조회수에 따른 자신의 이익 이런 것들인데 당연히 감정이 격화되고 말하자면 자극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네. 그를 통해 정치는 또 그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거는 좀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경원 후보는 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동훈 후보의 출마에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의 출마 자체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당대표가 될 것 같은 분위기에 좀 반발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극렬 지지자가 되어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 같은데 한 후보가 안 나왔으면은 안 일어났을 일인가요? 글쎄요. 또 그 나름대로 안 좋은 모습들이 또 연출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옴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는 이번이 아니어도 다음에라도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나올 텐데 예. 뭐 시차를 두고 또 그때 가서 그러면 뭐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과의 갈등 관계는 어차피 또 벌어질 일인 거고 네. 그게 대선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뭐 시기의 문제이지 뭐 이걸 결국에 우리가 털고 가야 되는 문제지. 그냥 털고 가야 되는 문제. 예, 이거를 이것 때문에 못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좀 주객이 전도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아무리 좀 자제를 시키려고 해도 현장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싸움, 실제로 뭐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거 이런 걸 막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또 당 안팎에서 돌아다니는 뭐 이른바 지라시 같은 것들을 좀 단속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근엔 이런 게 돌았거든요.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찌라시였는데 이게 혹시 김재석 의원도 받아보셨어요, 이걸? 뭐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예. 3일 천하로 끝날 거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쫓겨났을 때처럼 예. 빠르게 당권을 흔들어서 쫓아내겠다라는 건데 저는 근데 이거 보고 좀 재밌었던 생각이 예. 여기서 누가 김옥균인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누가 김옥균인지는 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김옥균이 될 것이냐, 예. 아니면 한동훈 흔들려는 세력이 김옥균이 될 것이냐는 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누군가 한다 그러면 예.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이 김옥균일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지금 여기 친윤 이철규 의원이 이 프로젝트 가담자로 좀 이제 지목이 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유포자를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냥 돌아다니는 글로만 인식이 됐었는데 본인이란 오해를 받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소를 하시는 것을? 좀 억울하셨겠죠. 뭐 그러면 두 가지 아니겠어요? 정말로 그 하나는 나는 정말 그런 적이 없는데 네. 나를 지목하니까 억울하거나 이거는 괘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내지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로서 그러니까 그 이제 책임 이제 나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억울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 그 오히려 더 강경 대응으로 예. 뭐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죠 뭐. 이 찌라시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예. 실제로 이철규 의원이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알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네. 여하튼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재밌었어요 제가. 예. 그러게요. 재밌더라고요. 예. 김옥균이 갑자기 등장할 줄이야 지금 전당대회에. 어제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른바 여론조성팀, 이 댓글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재석 의원은 한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 지금 토론회 과정이라든지 뭐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좀 납득이 가셨나요? 아니 뭐 털어내고 가야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이 공방이 계속 가속화되면 결국 수사 말고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를 들면 공격하는 쪽이나 수비하는 쪽이나 서로가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면 결국 수사해서 알아보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수사를 해서 뭐 클리어를 하든지 네, 뭐 하여튼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건 너무 자멸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지지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올린 내용들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일단락 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예. 실제로 뭐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뭐 커뮤니티라든지 댓글 같은 것들에 댓글을 남겨가지고 우리 후보님 도왔습니다라고 하는 일들은 사실 선거 기간에는 굉장히 많긴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예를 들면 댓글을 조작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여론 조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드루킹 같은 경우라면 네.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예. 지금까지 나온 수준의 문제 제기라고 한다면 지지자들의 그 댓글 달기 정도로서는 확인이 되는데 그 이상은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한 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동훈 후보가 실제로 이래를 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계속 폭로를 하는 주체인데 뭔가 좀 추가로 더 내놓을 걸로 보세요? 아니 주장을 자꾸 하려면 내놔야죠. 고소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내놔야죠. 예. 예,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내놔야죠. 예. 아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님을 부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번에 내놓은 그 장해찬 전 최고가 내놓은
뭐 대화 내용 예. 그거 내용이 딱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그냥 모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좋은 댓글들을 달았다라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거 자체는 위법이 아니니까. 네. 예를 들면 정말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규모 여론 조작 정도의 정황 증거 내지는 그 정도의 대화 내용들이 나오면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이 대화 해명의 책임이 좀 더 커질 텐데 지금은 그냥 의혹 던지기 수준인 것 같아서 네. 예, 오히려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내놓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주장을 하려면. 예, 뭔가 더 문제 제기를 하려면 더 내놔야 될 것 같다. 네. 뭐 이런 말씀이셨고 지금 내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야당에는 오히려 정쟁의 빌미를 주게 된 것 같은데 당장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6만여 건 댓글을 분석을 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놓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이제 당내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한다거나 실제 수사로 이어지고 이런 것도 꽤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 큰 부담을 좀 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저희가 친이 친박 싸웠을 때 그 대선 경쟁 당시에 나눴던 모든 의혹들이 예. 결국에는 그 두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내용들이면 생각해 보면 네.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제기 정도의 수준이라면 일단 해명으로서 어느 정도 가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일단 그렇게는 저는 보고 네.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규모의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후보도 정말로 이거 해명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인데 민주당이 댓글 가지고 세게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양문석 그 의원이 하는 문제 제기 때문에 불편하신 민주당의 몇 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잣대를 들이댔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분들이 저는 그거 민주당 결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민주당은 댓글 조작 때문에 그 감옥에 가신 분이 유력 정치인이 감옥에 갔어요. 예. 드루킹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뭔가 명분이 충분히 있는 정당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 양문석 의원의 문제 제기는 민주당에 그 계신 의원님들을 가시방석으로 앉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시방석. 드루킹 수사가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요구로 시작이 됐던 그렇죠. 게 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 지금 전당대회가 19일부터 이제 모바일 투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며칠 안 남아서요. 현재 김재섭 의원이 지역 다니시면서 느끼는 당심이 좀 궁금한데요. 여론조사 수치로 잡히는 걸로는 한동훈 후보가 1강 체제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분위기는 좀 어때요? 뭐 그렇긴 하죠.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원희룡 후보에 대한 실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네. 최근에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이른바 원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래도 좀 안 싸우는 그리고 좀 당을 좀 아는 사람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도 좀 실제로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동훈 후보의 기세가 강한 건 맞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에 대한 실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대를 했던 것은 원희룡 후보가 어떤 비전을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걸 원했을 때 너무 네거티브로만 흐르니까 그거에서 좀 실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가 뭐 제주도지사 하셨고 그 전에 양천에서 국회의원 하실 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 뭐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또 소장파로서 그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유능한 행정가로서 그 지켜봤던 모습들 그 대선 과정 속에서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다고 보거든요. 네. 뭐 윤석열 후보랑 경쟁은 했지만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그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장동 문제점들을 낱낱이 잘 국민들께 설명을 해드렸고 뭐 이런 그 원희룡 후보에게 기대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번 전당대회는 안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오는 19일에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해서 1차 청문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도 출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까지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민주당이 거의 무더기로 다 채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 나오지도 않을 사람들을 왜 이렇게 채택하면서 그러는 몰아붙이는 걸까요? 정치적으로 수세에 계속 모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되게 이게 저는 뭐 야바위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건 눈속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을 하기 위한 열차를 띄워놨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간편한 방법, 그러니까 법사위에서의 청문회라는 방식으로 지금 탄핵 절차를 우회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관련자들 다 불러서 망신 주고 또 뭐 막 그 쏘아대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몰아내고 출석하지 않으면 저거 봐라 자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위헌적이죠. 네. 그리고 원래 뭐 국회법도 그렇고요. 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위법이고요. 헌법 절차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야바이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탄핵 아니야. 뭐 우리는 그럼 탄핵 이 탄핵에 준하는 정치 액션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거의 탄핵에 비슷한 내용들 다 하면서 그 어려운 탄핵 절차들은 안 밟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탄핵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예. 그거 안 하면서 비슷한 실질을 다 내려고 하는 야바위인 거죠. 이거는 눈속임인 거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일단 이 법사위에서 하는 청문회 효력 정지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헌재가 나서야만 좀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인 거죠. 현재 뭐 일단 법사위 구조로 봤을 때는 강행하면 강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민주당과 특히 이제 법사위에는 거의 초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국회법상 그러면 헌법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네. 그냥 막 다수라는 이름으로 위원장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막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수결이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당신들 위법이야라고 아무리 국민의힘이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귓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헌재에 들고 가서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게 된 건데 뭐 유쾌한 모습은 아니지만 뭐 최후의 보루 같은 거긴 하죠. 예. 예, 뭐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좋은데 네. 해결할 의지와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능력이 보여. 예, 전혀 보이지 국민의힘이 사실 않습니다. 좀 무기력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무기력하다는 비판 기사를 쓰면서도 사실 108석 의석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없어요. 예. 고민이 참 많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108석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저쪽이 그냥 자리를 뺏어 버리니까 너무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뭐 김재섭 의원 개인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하나 창립총회 여신 게 있던데 순풍 포럼이에요. 예. 이게 저출생을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모임인 것 같은데 초당적 모임인 거죠? 다른 당도 함께 참여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계시고요. 예.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당에는 뭐 조지현 의원이라든지 뭐 우재준 의원 뭐 이런 그 젊은 의원들이 많아요. 박준태 의원, 박충건 의원 네. 이렇게 3040 세대의 젊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네. 사실 저출산과 관련된 대응 연구 모임, 대응 포럼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예. 뭐 이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는 그 신혼부부 내지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 이 구체적인 이 현실에 네.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이 이루어지는 연구 모임은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80일 전에 아기 낳고 네. 뭐 전용기 의원도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결혼하셨고 천하람 의원도 8살짜리 아이가 있고 이제 우재준 의원이나 조지현 의원 아직 미혼이시긴 하고 네. 이제 막 고 또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겪는 문제들이 사실은 예. 다 저출산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좀 정치적으로 의제화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가입돼 있는 연구 모임입니다. 고동진 의원도 가셨던데 고동진 의원님도 계십니다. 가입을 하셨어요? 네. 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동진 의원님도 예. 저한테 이제
아이를 최소 3명 낳으라며. 네. 그리고 좀 박수민 의원이 계신데 예. 박수민 의원은 아이가 다둥이 다섯이고. 다섯이나 되세요? 네. 나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예. 다둥이 아버지로서 또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고. 예. 이런 이렇게 재밌는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 그 뭐 결혼 정년기는 아니어도 네. 이제 오셔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고 그러고 계십니다. 예. 사실 이게 그 저출생의 원인은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아이 낳기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키우면서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동안의 어떤 정부 위에서 만드는 걸 보면 그게 늘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비판도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좀 신선한 아이디어를 기대해봐도 되는 모임이겠네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예. 신생아 특례 대출,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네. 그 이제 전세로 가거나 집을 사거나 하려고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택도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 부부 합산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두 맞벌이 부부들이 거의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네. 근데 소득 기준은 이번에 많이 완화를 했는데 예. 결국에는 대출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요.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그 중간값이 12억이거든요. 네. 근데 대출을 5억을 해주면 나머지 7억 현금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아파트 못 산다는 의미죠. 네. 신생 같은 대출이 예. 뭐 지방의 아파트나 서울에 있는 빌라는 가능하지만 이제 근데 그러나 아파트 거주자들에게서 유의미한 출산율 증가가 일어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신생 같은 대출은 부족한 거죠.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겪었던 문제라서 네. 예. 또 엄마 아빠 택시가 10만 원 주는데 예. 비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끝입니다. 네. 한 번밖에 못 써요. 아. 뭐 이런 것들. 뭐 진짜 직접 느낀 거를 하니까 아마 좀 새로운 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